오늘 이제 저렇게 전세기 편으로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매우 그 길이 험난했죠,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뜨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실랑이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미국 때문이었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미국은 독자 제재로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를 180일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뭐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에 미국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180일 동안 운항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정부에서 이번만 예외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는 과정 때문에 그걸 조율하느라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막판까지도 조금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비행기가 뭐 뜨기는 떴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전세기 띄었어요. 원래 이제 미국 그 제재 방안에 따르면 지금 마식령의 원산 공항을 통해서 마식령을 가게 된 그 비행기는 180일, 6개월 동안은 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는 제재 때문에. 근데 그게 황 의원이 결국에는 그 한미가 그거를 협의가 한 겁니까? 저 비행기 제재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하면은요. 미국이 약간 이번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걸로 취급한다. 그래서 제재를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비행기가 제재는 받지 않으나 한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거잖아요. 저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럼 협의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좀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의 문제인데 이제 통일부 관계자들이 작년 9월에 그 미국이 실시한 독자 제재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180일 동안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미국 가지 않는 비행기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교통순경이 있는데 만약에 뭐 여기 뭐 과속을 하고 그러면 그 벌금 내겠다. 그리고 과속해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조항을 걸겠다. 그러면 다른 조항을 깊게 보니까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 이상의 미국산이 들어간 것이 뭐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또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기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은 조금 약간 예외적인 걸로 한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또 마지막에 좀 시비를 또 건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마지막에 시비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미국산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미국산 아닌 걸로 타고 와라. 그래갖고 결국 이제 보잉이 아닌 이제 그 뭐 프랑스산 그러니까 프랑스산 이제 비행기 에어버스 쪽 계통을 타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마치 이거는 미국과 이제 한국의 갈등을 이제 불질르는 건데. 미국산이야말로 김정은 자체가 괜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맨날 쓰면 애플 그 컴퓨터 쓰고 있고 지난번에 북한에서 에어쇼를 할 때 경비행기를 그 김정은이 직접 탔는데 그 비행기 자체가 미국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송월이 와서 강릉 아트센터에서 음향기계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 미국산으로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인민군 측에서는 항상 보잉기가 뜨는 걸 좀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EA 조인트 스타스라 그래갖고 아주 최신의 그 정찰기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보잉기 동체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볼 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잉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좀 이렇게 남북한이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방해한다.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양양국제공항을 이륙해서 1시간 7분 만에 원산에 있는 저 갈마 국제공항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1시간 7분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600km밖에 안 되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1시간 7분씩이나 걸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 기자가 좀 설명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양양국제공항이 있고요. 여기에 원산 갈마 비행장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예, 이게 직선으로 가면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군사 분계선이 있는데요. 이제 최경계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3km의 범위, 이 빨간 범위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범위가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남한과 북한 측의 그런 전투기나 그런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9.3km는 비워두기로 정한 건데 이렇게 뭐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슬러 갈 수는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거슬러 가려면 한 가지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경계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남북 외에도 유엔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계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이 절차가 네.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역을 벗어나서 비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양양에서 이렇게 돌아서 간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한 45분 정도 비행을 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네. 실제 비행 시간은 1시간 10여 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행 금지 구역은요 남북한이 합의한 게 아니라요. 우리 쪽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9.km 몇 킬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행기로는 눈 깜짝할 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넘어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양쪽에서 굉장히 대공 미사일이라는 이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습결되는 거를 서로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작업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이 디귿자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거꾸로 된 디귿자 항로로 돌아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지금 타고 있는지 뭐 정확히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오늘 방북할 때 노 기자 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도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휴대폰은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래요? 마지막 인증샷을 올리는 이제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선수단 중에 한 명이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인데요. 일단은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을 가는 이제 기자에게도 제가 좀 물어봤더니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갔을 때 통신도 되지는 않지만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이제 다 전원을 끄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1박 2일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왜 도착을 했는데 영상 같은 것이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북한에 있는 동안은 뭐 그 어느 영상도 제공이 되지 않고요. 내일 이제 방북단이 돌아왔을 때 영상이 일괄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좀 궁금한데 내일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깜깜이 방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강병규 기자가 지금 선수단, 그러니까 스키 선수단 관계자랑 좀 통화를 했는데 그 지금 관계자가 강 기자 북한 마식령에 가 있는 그 관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강 기자가 접촉을 해본 거네요? 뭐 일단 지금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있으면 통화를 못 하니까 사전에 아침에 통화를 나눴는데 일단은 지금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데 된다는 물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된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일단 목소리 듣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딴 거 노트북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트북도 안 된대요? 카메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스키장에서만 허용하겠다 그랬다는데 이동할 때는 안 되고 스키장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어제 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안 되고 책도 안 되고 뭐 보니까 방금 뭐 설명을 했지만 휴대전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카메라라는 겁니다. 카메라. 실제로 스키협회에서는 이제 몇 대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숙소는 이 숙소에서 스키장으로 이동하는 그 주변 풍경은 못 찍고 하필 왜 스키장만 찍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관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리면서 마식령은 어떻게든지 우리 선수들 와갖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마 김정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 들고 와서 마식령 스키장은 마음껏 찍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 의원님, 이 북한 김정은에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식령만큼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미국이 이제 MBC의 대표적인 앵커까지 직접 불러갖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마식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의 최대 어떤 업적, 치적 중에 하나로 자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스키를 좋아하면서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스키를 배웠다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도 스키를 장려한다 그러지만 북한에서 제대로 된 스키장
그나마도 뭐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스키장이 이제 마식령 이 스키장하고 예. 아주 최근에 요번 1월 달에 그 자강도 강계에 또 스키장을 하나 열었어요. 한 2개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식령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014년에 유엔 안보리그 제재를 이렇게 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이쪽 사진을 보니까 그동안 제재 품목으로 돼 있던 게 막 있는 거예요. 사치품들이. 사치품들이. 그래갖고 2016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럽연합에서 그러면은 이 사치품들 예를 들어 공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 의원님 실제로 마식령 스키장에 외제로 지금 도배가 됐는데 곤돌라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제품, 스키 장비는 이탈리아 제품, 스키 헬멧은 미국 제품이라는 거예요. 뭐 스키 헬멧 같은 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곤달라 같은 경우는요. 저게 유엔 금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뭐 다 막았다 그랬는데 그거 보여주는데 근데 이번에 그걸 다시 보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속된 말로 해서 너네들 제재해봐라. 우리 끄덕없이 다 들어온다. 그걸 딱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황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을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저런 우리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저렇게 마식령에서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봤을 때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더구나 이제 미국은 또 유럽하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이 유럽에서는 아까 이제 대북 제재를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런 걸로 봤다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또 인권 문제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마식령 스키장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은 군인들이 나와서 속된 말로 삽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불도저 하나 제대로 없고 이건 뭐 이 장면 사진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저건 강제 노동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냐면 최근에 MBC 기자가 들어가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제설 작업을 하는데 제설기도 아니고 어린 애들이 나와서 청소하면서 제설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한국 기준으로 마찬가지지만 자유세계에서 볼 때니까 아동 착취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미 인권 몇 개 휴먼 워치 라이트 같은 데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문제 없이 되고 저쪽에서 저런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뭐 좀 부글부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스키 선수들이 일단 마식령 스키장을 향했는데 제가 만약에 선수였다면요, 저는 이 유니폼에 태극기 그려져 있으면 전 태극기 딱 이 수가 된 유니폼을 입고 방북길에 오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면서요, 강 기자.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은 그 옷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북한에서는 가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좀 최대한 좀 코리아와 태극기가 들어간 옷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좀 가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그 스키 협회 그리고 이제 이미 파견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코리아 태극기는 공개를 해서 북한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정부의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아이스하키 팀,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방남을 했을 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기 좀 크게 달려 있고요. 그러네요. 저 옷의 뒤에 보면 DPR 코리아라고 해서 북한의 영문명이 아주 상세하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왔을 때, 북한 선수들이 남측으로 건너왔을 때 입경했을 때는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인공을 안 가리고 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스키 선수팀은 코리아랑 태극기라는 것은 좀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을 하는 거. 최대한 아니면 그 옷을 가져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좀 뭔가 비대칭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만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 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 아이스하키 팀 얘기를 강 기자가 해서 그런데 국내에서 사실 논란이 많잖아요. 저 아이스하키 팀 북한 선수들이 와서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여성 단일팀이 꾸려져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스키 선수들은 지금 또 방북길에 올라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양면의 모습이 황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어야 되는데요. 좀 양쪽에 정치 논리에 좀 말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체육계가 지금 발언권이 없거든요. 뭐 공동으로 한다, 합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체육계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은 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부에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는 것도 보면은 양양에 대기하라고 했지만 대기 다 했는데 언제 간다는 것도 진짜 오늘 아침이나 돼서 한 거지 몰랐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지금 선수들 입장으로도 스키 선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제 신기한 북한, 진짜 신기한데 한번 가니까 즐거울 수도 있지만 예.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들은 또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국가대표 상비군급들이니까. 근데 자신들보다 실력도 없는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고 예.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보조 훈련 들러리 하러 가는 모습이고 어허. 그다음에 지금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뭐 홍보가 잘 될 거다 그러는데 홍보를 하려면 이제 언론 노출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언론 노출을 거의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뭐 불만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통일과 국가를 위해서 좀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 의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